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7월 27일입니다. 이번 주에 아마도 휴가를 가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렇죠? 네, 휴가지에서도 늘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2020 상반기 대한민국 모바일 앱 사용 현황 분석이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준비해 봤는데요. IGWorks라는 회사에서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방송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모티브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보다 뱅킹, 금융앱 이용자 게임 인구 앞서라는 이데일리 기사를 제가 보다가 아예 이 기사 원문을 보고 전체 내용을 한번 실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원문이 바로 밑에 있는 2020 상반기 모바일 인덱스 HD 대한민국 모바일 앱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IGA 웍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보고서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오늘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국내의 주요 15개 업종의 모바일 앱 데이터를 전년 동기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안드로이드 OS를 기준으로 분석을 한 것이고요. 안드로이드가 이제 일평균 3,500만 대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17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가 오가는 그런 이제 OS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을 상반기 동안, 이게 정확하게는 사실은 6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6월 기준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상반기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대표하는 현재의 어떤 가장 가까운 현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 분석이라고 해서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상반기 6개월간의 뭐 전체를 막 이제 분석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딱 그 시점에 스냅샷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냐, 앱 사용의 현황이 어떠냐, 이제 이런 것들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AI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실제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런 식의 아주 멋있는 그 랜드스케이프 하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분야별로 많이 쓰이는 사용자가 많은 그런 순으로 앱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고요. 요게 이제 아주 상세하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쭉 보는 것만으로도 전체 판이 이해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이 표가 하나 나와 있죠. 말 그대로 랜드스케이프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또 주요 업종별로 대표적인 앱 서비스들을 쭉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고 그 뒤로는 각 분야별로 분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오버뷰를 먼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수 기준으로 보면 일단 1위를 차지한 건 역시나 포탈입니다. 네이버, 구글 이런 등등의 포탈. 전 국민의 70%에 달하는 3,750만 명이 이런 포탈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를 차지한 게 바로 SNS입니다. 뭐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뭐 인스타그램 이런 SNS, 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3,725만 명 있으면서 2위를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가 뭐냐 이런 거죠. 자, 세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앱들, 뭐 OTT, 그러니까 영상, 음악, 뭐 개인 방송 이런 것들 3,560만 명. 그리고 놀랍게도 네 번째가 보통 저희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분야를 얘기할 때 사실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포탈, 뭐 SNS,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게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다 제치고 금융 앱이 이제 네 번째로 랭크가 됐습니다. 3,116만 명. 그러니까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금융 앱을 이용했다. 이 얘기죠. 엄청나게 높은 숫자죠. 그만큼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특히 뭐 뱅킹 이런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이제는 이제 모바일로 거의 이제 장을 옮겨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로는 뭐 여행, 교통, 또 쇼핑, 또 이제 그 아래로, 이런 것들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것들이 뭐 게임, 식음료,
도서, 교육, 뭐 패션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보면 확실히 게임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는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아주 대표적인 서비스로 여겨지지만 뭐 법적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뭐 질병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다 보니 뭐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유저의 풀이 뭐 굉장히 뭐 전 국민적인 수준으로까지 그렇게 확대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사용 시간과 빈도를 기준으로 보면은요, 일단, 사용 시간, 가장 오래 쓰는 앱이 뭐냐? 그거는 바로 유튜브와 카카오 페이지 이런 등등의 엔터테인먼트 앱. 뭐, 당연하죠. 사실 앱을 한번 키면 컨텐츠를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영상을 봐도 그렇고, 웹툰 하나를 봐도 그렇고, 뭐 소설 한 편을 읽어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가겠죠. 유튜브 같은 경우를 보면은 1인당 월 평균 28.1시간. 그러니까 이건 약간 추산을 해보면 그냥 한 사람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카카오 페이지는 그 절반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30분 정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파워풀한 서비스들이죠. 그렇죠? 말이 그렇지 사실 매일 1시간씩 유튜브를 본다. 거의 뭐 3천 몇백만의 그죠? 국민들이 이건 엄청난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빈도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쓰느냐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런 등등의 SNS 커뮤니티 앱들이 가장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24.5일, 뭐 네이버 18.5일, 인스타그램 17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오히려 놀랐어요. 카카오톡이 30일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 달 내내 쓰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그죠? 뭐 제 기준에서는 거의 뭐 눈 뜨면 카카오톡 하고 뭐 카카오톡 하다 잠들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뭐 사람들의 뭐 사용 현황이 좀 이렇게 다른 거겠죠? 어쨌든 한 달 동안 거의 매일을 쓰는 그런 앱으로 SNS와 커뮤니티가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분야별로 한번 볼까요? SNS 커뮤니티 한번 먼저 보면은요, 양적으로는 월 사용자 수를 보면 밴드가 오히려 높습니다. 이게 아마도 원격 교육에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인스타와 카카오, 그 다음에 페이스북, 뭐 카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요 장표만, 요 그래프만 보면, 이거 밴드가 1등이야? 이건 약간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 역시나 질적인 지표, 그러니까 이쪽이 양적인 지표라고 하면, 오른쪽이 질적인 지표겠죠. 그쵸? 왜냐면 빈도나 사용 시간, 실제로 머물러 있는 시간을 의미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역시나 탑 티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페가 아마도 네이버 검색의 영향인 것 같은데 같이 이제 탑 티어 이렇게 머물러 있고요. 밴드는 역시 양적으로는 뭐 우위를 차지했지만 질적으로는 한 단계 떨어지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고 카카오 스토리는 뭐 가장 이제 열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워딩으로만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밴드는 양적인 1위이긴 하지만 그죠? 페이스북이 오래 쓰고 인스타가 자주 쓰는 그런 앱으로 자리를 하고 또 네이버 카페는 뭔가 검색에 힘이 있는지 뭐 의외로 이제 탑티어에 이렇게 질적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뱅킹을 한번 볼까요? 월 사용자 수, 그 다음에 또 질적인 지표, 시간이나 뭐 사용 일수 이런 것들 한번 볼 텐데, 사용자 수를 보면 우리가 예상하듯이 카카오뱅크가 역시 1위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쵸? 자, 그리고 뭐 뒤를 이어서 뭐 KB, NH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놀라운 거 오른쪽을 보시면 질적 지표에서는 왠지 우측 상향에 있는 이 점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점에는 지금 신한의 소울이라는 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놀랍거든요. 되게 의외의 결과죠. 그러니까 사용 일수, 사용 빈도도 높고 사용 시간도 높다. 와, 이게 웬일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써놨죠. 신한 소울 왜지? 이렇게 이렇게 써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앱 서비스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고 이걸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뭐 제가 이제 소리라는 앱을 다 분석해 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UX UI 측면에서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뱅킹 앱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원하는 뭐 송금이 됐든 또 뭐가 있나요? 뭐 자동이체를 뭐 설정을 하든 아니 뭐 대출 상담을 하든 뭐 적금을 들든 이런 것들은 최대한 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하고 딱 나오는 게 사실 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사용 시간이 높은 기존의 은행 앱들이죠. 다, 그쵸? 뭐 KB, NH, 뭐 신한 이런 기존의 은행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용 시간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어떤 좋은 수치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왜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 기존의 은행 앱들에 비해서는 카카오뱅크의 앱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에 썼는데 우상향에 있는 점이 이번에 이 분석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반드시 우상향에 있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죠? 자, 소셜 커머스와 오픈 마켓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뭐 쿠팡이 워낙 압도적이죠.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11번가가 두 번째로 많은 그 사용자 수, 양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면 11번가가 질적인 지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이제 쿠팡 대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해당되는 절반 수준 이하군요. 예,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11번가는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탱하고 있지만 이게 질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향후에 과연 이제 성장성이 있을까? 펀더멘탈이 강하게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결국은 탑 3에 있어서 양적 성장을 보이면서 커머스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을 이끌긴 했지만 그 중에서 11번가는 사실 좀 우려가 되고 뭐 G마켓도 사실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빈도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앞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반기에도 쿠팡의 독주가 예상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종합 쇼핑, 홈쇼핑 뭐 이거는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딱 보시면 아시죠? 예, GS 샵이 성장세도 좋고 또 질적인 지표로도 뭐 아주 독보적으로 우수한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죠.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도 홈쇼핑 분야, 종합 쇼핑 분야의 앱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홈쇼핑의 매출 뭐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앱 서비스에 있어서는 GS 샵이 뭐 향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구인구직 분야를 보면은요, 알바몬이 양적으로 1위를 했죠. 그쵸? 그리고 보면은 질적으로도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죠? 빈도수에 있어서 조금 아쉽죠. 한 요 정도의 위치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질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탑 1, 2, 그죠?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둘 다 전년 대비 사용자 수가 많이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뭐 채용 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런 한편 또 보면 사람인이나 워크넷은 또 늘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사람인이나 워크넷은 여전히 질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용 일수라는 건 사실 빈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마케팅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구인구직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 시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채용에 뭔가 관여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앱에 들어올수록 여기 어떤 그 좌 포스팅들이 있는지를 뭐 열심히 살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그런 면에서는 사람인이나 워크넷이 사실 상대적으로는 탑티어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이제 수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은 어찌 보면 뭐 제가 이 두 앱을 다 이제 분석해 본 건 아니지만 뭐 어떤 형태로든 뭐 마케팅 이펙트든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탑 티어에 있는 서비스들이 이용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음원 서비스를 한번 보죠. 자, 멜론 제가 썩어도 준치 이렇게 써놨는데 양적으로는 위축이 됐어요. 그죠? 사용자 수는 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그러나 질적으로는 여전히 아주 우수한
그런 점에 이제 속해 있죠. 뭐 빈도나 사용 시간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여기 보시면 플로우 쪽으로 많이 뺏긴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플로우 쪽으로 많이 뺏긴 것 같은데, 그러나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주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니 뮤직 같은 경우는 뭐 사용자 수 큰 변화가 없고 역시 질적으로도 잘 쓰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충성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서비스를 아주 의도된 만큼 잘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멜론과 지니는 여전히 이제 사용자들이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그런 서비스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플로우입니다. 플로우가 거의 나홀로 성장을 했어요. 음원 서비스 중에서는. 그렇죠? 나홀로 성장을 했고, 그 중에서 보면 바로 질적 지표도 상당히 좋은, 꽤 좋은 그런 이제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자면 하반기에는 이 플로우가 뭐 상당히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대로만 쭉 간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모습이 기대되는 하반기의 기대주, 뭐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음악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뭔가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플로우가 성장을 하고 또 질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자, OTT를 한번 볼까요? 유튜브는 지금 이 보고서 전체를 통틀어서 분야별 분석 보고서 중에서 이렇게 물결 표시는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이 좌표가 여기가 지금 200만, 400만이면 요만큼 200만이잖아요. 근데 요 200만씩 요 간격을 유지해 가지고는 3,300만을 이 공간에 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중간을 자른 거죠. 잘라탄 표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 위에 있다는 뜻이죠. 유튜브만 아주 저 위에 3,300만을 찍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뭐 460만 정도, 예, 뭐 웨이브, 뭐 U 플러스, 티빙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는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뭐 질적으로도 뭐 유튜브는 뭐 아주 완전히 뭐 이상적인 딱 이 점에 찍혀 있어요. 그렇죠? 이 칸 안에. 그만큼 뭐 유튜브는 그냥 제가 써드린 대로 뭐 넘사벽에 이제 완전히 차원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OTT라는 카테고리에 유튜브를 넣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합니다. 자, 넷플릭스 성장률은 뭐 아주 좋습니다. 그쵸? 유일하게 이 5개 서비스 중에서 아주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런데 질적 지표를 보면 오히려 웨이브한테는 좀 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마도 컨텐츠, 그러니까 국내 컨텐츠가 웨이브는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생방송 컨텐츠가 또 있죠. 웨이브에는 생방송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영향으로 아마도 넷플릭스 대비해서는 웨이브가 질적으로는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양적 성장은 넷플릭스가 많이 이뤘다 하더라도 웨이브가 현재와 같은 모습에서 조금만 더 이제 마케팅적인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준다면, 뭐 글쎄요, 이 넷플릭스하고 그래도 한판 붙을 만한 뭐 그런 이제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배달 분야를 볼까요? 뭐 이건 뭐 이제 뭐 배민의 세상이죠, 뭐 그죠? 예,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고, 지금 보면 천만 선에 거의 가까이 근접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천만 이렇게 써놨는데, 뭐 그냥 압도적인 1위예요. 뭐 질적 지표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 분석 장표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사실 쿠팡 이츠입니다. 예, 쿠팡 이츠. 보면은 뭐 거의 미미했던 유저 수가 작년에 없었나요? 제가 이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조금 이제 올라왔죠. 이렇게 쭉 올라왔고, 전체로 탑 5 중에선 탑 4, 그리고 심지어는 배달통을 이기는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사실 쿠팡이츠는 아직까지는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인 지표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 질적인 지표에 오히려 더 의미를 많이 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 전제가 있는데, 그래도 쿠팡이 만들었으니 이 서비스가 UX, UI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서, 왜냐면 UX, UI가 나쁘면 사용 시간이 되게 늘어나겠죠. 불편한 사용 시간이 늘어나겠죠. 막 여러 단계를 거치고. 근데 뭐 저도 쿠팡 이츠를 써봤지만 특별히 불편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UX, UI가 충분히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전제를 해보면 사용 시간이 다른 앱들 대비해서 오히려 높게 나오죠. 그렇죠? 배민 다음으로 높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여기서 뭔가 서치도 많이 해보고 내비게이션도 많이 해보고
또 음식 배달을 위해서 뭐 이렇게 메뉴를 고르듯이 그런 것들도 많이 해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양호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잠재력이 되게 높다. 뭐 음원 분야에서 플로우가 있었다면 배달 분야에서는 이제 쿠팡이츠가 향후에 치고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패션 의류 쪽을 볼까요? 에이블리 이 성장세 이거 뭡니까 이거 그죠? 예, 엄청나죠? 제가 성장률 무엇 이렇게 써놨는데 이 진짜 성장률 엄청납니다.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전통의 1위와 전통이란 표현은 좀 그렇죠. 하여튼 지난해 1위였던 지그재그는 2위로 살짝 내려앉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성장률이 막 쭉쭉 올라가면서 패션 의류 분야에 급격하게 유저들의 사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는 한동안 그렇죠? 최소한 하반기에도 이거 춘추 전국 시대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이 그래프들을 보면 딱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보면 질적으로는 지그재그가 여전히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기존의 강자를 전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뭐 무신사나 에이블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뭐 가장 이제 뒤떨어지는 건 역시 여러 가지 반일 감정도 있고 해서 유니클로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국은 국내 브랜드요, 4개 브랜드가 향후에도 춘추전국 시대를 이루면서 양적인 성장과 또 질적인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갈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숙박입니다. 예. 야놀자, 여기 어때? 둘 다 늘어났어요. 예. 사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당연히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늘어났네요. 사용자 수는. 그쵸? 근데 뭐 실제로 숙박 예약건이 어땠는지 이거를 뭐 알 수는 없으니까 뭐 아주 단언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사용자 수가 늘었다라는 것 자체는 어, 뭐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숙박건도 아마 늘어났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이 좀 의외긴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함정이 하나 있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상반기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사실은 6월 대 6월을 봤기 때문에 지금 사실 3월, 4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했지만 5월, 6월 되고 나서는 뭔가 좀 막 보복 심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막 소비도 좀 다시 늘어나고 막 여행도 갑자기 국내 위주로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사실은 작년 6월에 비해서 오히려 이 보복 심리 때문에 올해가 더 높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라기보단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야놀자나 여기어때 주로 젊은 층들 그죠? 20대 뭐 30대 초 이런 영 타겟들이 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제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또 다르게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뭐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성장세를 보였고요. 게다가 또 질적인 지표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이 2강 구도로 계속해서 굳혀지는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원 서비스는 사용자가 오히려 감소를 하고, 그죠? 코로나 때문에 뭔가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컨텐츠 서비스들은 코로나에 다 혜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음원 서비스의 탑 1, 2 이런 것들은 다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숙박 서비스는 또 반대로 어땠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을 거다 이랬는데 오히려 또 사용자 증가하는 이런 뜻밖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뭐 앞에서 제가 잠깐 몇 가지 유추를 하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그건 뭐 완전히 정확한 그런 분석은 아니겠죠. 왜냐면 이 서비스들을 제가 완전히 깨알같이 분석을 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뱅킹 서비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기준으로 이제 탑 4에 들 정도로, 와, 이제 금융은 이제 뭐 완전히 모바일로 판이 넘어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네이버 파이낸셜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왔고, 여러 가지 이제 핀테크에 대한 그런 배틀필드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올해 특히, 제가 작년에도 사실 IT 위클리 방송을 하면서 자, 내년에는 화두가 금융입니다. 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올해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패션 분야, 말씀드린 대로 한동안 아주 변화무쌍하게 흘러가겠다. 이런 또 생각도 들었고요.
자, 끝으로 분석에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뭐냐면 기왕이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뭐 화상회의, 원격 교육, 또 병원 예약, 뭐 결국은 이제 이 넓은 의미에서의 뭔가 헬스케어 앱들이죠. 또 인테리어, 뭐 오늘의 집 같은, 그리고 뭐 비대면 결제, 뭐 페이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분야별 분석으로 리포트를 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제 살짝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랬다라고 하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훨씬 더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나 뭐 충분히, 그죠?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얻은 게 되게 많죠. 의외의 결과들, 코로나에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했었는데 막상 잘라놓고 보니까 뭐 어떤 건 뜨고 어떤 건 지고 이런 것들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죠. 뭐 좋은 리포트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C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소식, 변호사 선택권 보장 대 불법 브로커, 네이버 엑스퍼트 결국 검찰행이라는 서울경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된 이 쟁점은 뭐냐면 네이버가 변호사를 유저들에게 소개해주고 연결해주고 받는 5.5%라는 수수료의 성격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 측은 뭐 그냥 결제 수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법조인 협회에서는 이거는 결국 이제 변호사에 대한 소개 알선 수수료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법조인 협회에서 고발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검찰로 넘어가게 됐고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요 돈, 그죠? 5.5%를 받는 요 돈이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가 한 번은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수많은 리걸 테크 업체들이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할지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가 사실은 이번에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넷플릭스발. 이거 발음이 좀 이상하네. 넷플릭스발인데 그죠? 넷플릭스로 인해서 생긴 이런 뜻입니다. 넷플릭스 왜냐면 저 이제 구독자들 중에는 팟캐스트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넷플릭스 발이에요. 한자 발. 네, 넷플릭스로 인해서 생긴 컨텐츠 생태계 파장, 음악 저작권료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디지털 타임스의 기사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그런 제작물들 있잖아요. 영상물도 그 안에 뭐 배경음악도 넣고 효과음악도 넣고 뭐 출연자들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음악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음악 저작권은 멜론에서 그냥 음악을 들어야만 음악 저작권료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상에 들어가 있는 음악들도 다 음악 저작권료를 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내느냐? 영상에 나온 거를 누군가가 영상을 다 보면서 막 카운트할 수는 없잖아요. 몇 초 나왔고 무슨 노래고 그거는 이제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인한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그냥 음악 저작권 협회한테 지불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저작권자들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자, 그거를 기존의 방송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매출의 0.56%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배경이 참 궁금한데 넷플릭스가 이 음악 저작권료로 2.5%를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저협에서는 웨이브든 티빙이든 니네도 다 동일하게 2.5%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웨이브나 티빙은 야 왜 우리도 어차피 방송 사업자나 다름이 없는데 기존 방송 수준으로 0.56%로 해줘 라고 지금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첨예하죠. 왜냐하면 이 수준에 따라서 결국은 OTT 사업의 또 수익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이게 갈등이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것도 한번 계속 팔로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티빙에 합병 러브콜을 보냈어요. 누가? 웨이브 측에서. 정확히 말하면 SK텔레콤 측에서 보냈습니다. 넷플릭스를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로벌에 존재하는 거대 OTT,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넷플릭스죠. 넷플릭스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OTT들이
단일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티빙에 자, 우리 합칩시다 라고 우리 함께 삽시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과연 티빙이 어떻게 화답을 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해관계만 잘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OTT 서비스나 하나로 통합되는 게 여러모로 좋긴 하죠. 그죠? 왜냐면 뭐 지금은 유저들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웨이브를 보면 지상파 3사는 보는데 JTBC나 CJ는 또 티빙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하나로 통합을 해서 진짜 넷플릭스 대비 아까 앞에서도 보셨죠? 넷플릭스 대비 그래도 질적 지표가 웨이브가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라이브 방송이 있고 또 한국 컨텐츠들이 풍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잘 살려서 어쨌든 외국 서비스 대비 또 우리나라 서비스로서 잘 자리 잡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SK텔레콤에서 참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흘러갈지 참 궁금해지죠? 네,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예, 구독도 좋아요, 뭐 주변에 추천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한 주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도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